혹시 요즘 누가 만나자고 하면 반가운 마음보다 아유, 또 무슨 옷 입고 나가나 가서 무슨 말을 하나 하는 피곤함이 먼저 앞서진 않으십니까? 어느 날부턴가 핸드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자식 놈한테 온 문자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출렁거려서 밤잠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남들은 다들 손주 보고 여행 다니며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싶어 울컥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65세를 기점으로 오히려 인생이 말도 못하게 편해졌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특별한 돈벼락을 맞은 것도 자식이 대박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딱 몇 가지만 안 하기 시작했을 뿐이라는데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우리가 왜 이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눈물 나도록 시원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높이가 달라지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참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족들 국 끓이는 거였잖아요. 애들 학교 보낼 때는 행여나 기 죽을까봐 없는 살림에 메이커 운동화 하나 사주려고 나는 시장통에서 3,000원짜리 슬리퍼 끌고 다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애들이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 눅눅해진 김 조각뿐이었어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명절은 또 어떻습니까? 며칠 전부터 장보고 허리 끊어지게 전 부치고 시댁 어른들 눈치 보느라 화장실 한 번 마음 편히 못 갔죠. 남편은 거실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 때 우리는 기름 냄새 뒤집어 쓰고 설거지통 앞에서 뒷모습만 보이고 살았습니다. 자식 학원비 낼 때는 손떨떨 떨면서도 정작 내 무릎 아픈 건 파스 한 장으로 버텼던 세월. 그게 우리 50대, 60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헌신하면 나중에 다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식들 키워놓으니 제 살길 찾기 바쁘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커녕 늙어서까지 삼시 세끼 챙겨달라며 눈치만 줍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말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던 그 밤, 여러분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지 정작 나라는 이름 석자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고 65세쯤 되면요. 신기하게도 마음에서 어떤 신호가 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며칠을 알아놓았을 일도 그러려니 하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야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느라 내 마음 안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거든요. 이제야 그 쓰레기들을 하나씩 내다 버릴 용기가 생긴 겁니다. 자식 연락이 뜸해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고 친구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해도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이게 사실은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기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인생이 갑자기 편해졌다는 언니들이 공통적으로 딱 끊어버린 행동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째, 억지 모임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엔 동창회다, 개모임이다. 나가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듣고 오면 속만 뒤집어지는데도 사람 도리한다고 억지로 나갔죠. 이제 인생 편해진 분들은 그런데 안 갑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한마디 하고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게 100번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식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내놓은 자식처럼 생각해야 내가 삽니다. 며느리 살림살이, 손주 교육, 눈에 밟혀도 입 딱 다뭅니다. 내가 말한다고 들을 자식도 아닐 뿐더러 해주고도 욕먹는 게 자식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셋째, 남편 감정까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분 안 좋으면 덩달아 눈치 보셨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기분은 그 사람 겁니다. 밥 차려줬으면 할 도리 다 한 겁니다. 남편이 툴툴대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드라마 보세요. 넷째,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남한테 천사 소리 들으려다 내 속은 문드러집니다. 조금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어도 내가 편한 게 최고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지. 남편이 그때 바람 피웠지. 그거 붙들고 있어 봐야 나만 암 걸립니다. 인생 편한 분들은 그냥 과거에 나를 가엾게 여기고 놓아줍니다. 여섯째, 체력을 과신하며 무리하지 않습니다. 남들 좋으라고 김장 100포기씩 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골병 들면 나만 손해고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내 몸 아끼는 게 자식 돈 아껴주는 겁니다. 일곱째, 남과 비교하는 눈을 아예 감아버립니다. 옆집 영희네가 크루즈 여행을 가든 뒷집 순이네 손자가 의대에 갔든 어머 좋겠네 한마디로 끝냅니다. 내 손목에 1,000만 원짜리 팔찌가 내 마음에 들면 그게 명품입니다. 여러분, 사실 65세 넘어서 이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면요. 처음엔 좀 허전하실 거예요. 전화벨도 덜 울리고 집안도 조용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남겨지나 싶어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평생 남을 위해 끓였던 국수 말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계란 후라이 하나 정성껏 부쳐서 예쁜 접시에 담아 드셔보셨나요? 인생 편해졌다는 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이건 외로워진 게 아니라 드디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시끄러운 소음들이 사라지니 이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웃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축복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되시나요? 아니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것부터 해보세요. 가족 단톡방에 답장 늦게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핸드폰 내려놓고 시장 나가서 제일 좋은 과일 딱 한 바구니만 사오세요. 그리고 자식 주지 말고 오로지 본인 입으로만 쏙 넣으세요.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 대접하듯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남 눈치 보느라, 자식 걱정하느라 억지로 쥐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 이제는 슬쩍 내려놓으셔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세상이 훨씬 더 밝아 보일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라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힘든 세월 잘 버티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